안녕하세요. 오늘은 커피와 위장질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는데요. 커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죠. 먼저 커피 성분을 보면 커피에는 무려 약 1000종류 이상의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많은 성분 중 중요한 성분들 몇 가지를 보면 다당류가 37에서 55% 정도, 지질이 11에서 13%, 유기아미노산이 11에서 16%, 단백질이 4에서 5% 정도, 또 무기질이 3에서 5% 정도, 지방산이 2% 내외, 클로로겐산과 트리고넬린, 카페인 등이 각각 1%가량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기타 벤젠이나 스타이렌,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 물질이 소량 포함되어 있고요. 카페스톨과 카웰이라는 화학물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안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고, 물론 종이 필터로 걸러주면 카페스톨과 카웰은 걸러지기도 해요. 또 폴리페놀은 항산화 작용이 있고 폴리페놀의 한 종류인 클로로겐산도 항산화 작용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카페스톨은 양날의 칼처럼 항암, 항염증 작용도 있는 반면에 LDL 수치를 높이고 간 수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해요. 또 커피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성분이 아크릴 아마이드인데요. 원래 아크릴 아마이드는 욕실이나 부엌, 타일 사이에 바르는 회관죽, 시멘트, 살충제, 플라스틱 제품 이런 데 응집제로 사용되는 것인데, 커피를 볶을 때 이 아크릴 아마이드가 검출되는데 이것이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해요. 아크릴 아마이드 때문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주 판사가 커피 판매업자들에게 암에 대한 경고 표시를 하라고 해서 이슈가 된 적도 있어요. 아크릴 아마이드는 감자칩이나 프렌치 프라이, 또 120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빵,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볶거나 열을 직접 가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된다고 해요. 그러면 커피가 위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선 위장의 구조를 보면, 위장벽은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위액을 분비하는 점막층, 점막층의 바로 밑부분이 점막하층, 그리고 위장의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점막층은 또 3부분으로 나누는데 상피 상부, 그 다음에 상피, 상피 하부, 이렇게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점막을 손상시키는 공격인자가 있고 점막을 보호하는 방어인자가 있는데, 공격인자는 내인성, 외인성으로 나눠볼 수 있고, 내인성 공격인자는 위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위산이나 펩신이 있고, 외인성 공격인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공격인자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소염 진통제 같은 약물이나 헬리코박터 같은 세균, 또 알코올, 또 커피도 이렇게 외인성 공격인자에 해당돼요. 방어인자를 보면 좀 전에 점막층은 상피 상부와 상피, 상피 하부 이렇게 3개 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상피 상부는 점액, 뮤코스, 중탄산염, 인지질 이런 층으로 되어 있고, 상피는 상피세포로 되어 있고, 상피 하부는 혈관이 분포한 혈관계인데, 위축성 위염은 이 혈관이 다 보일 정도로 위 점막이 얇아진 것을 의미해요. 상피 상부는 95%가 물이고 5%는 점액, 중탄산염, 인지질로 되어 있고, 상피 상부에 당 단백인 뮤신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점액 계를 형성해서 위의 산과 펩신으로부터 위 점막을 보호하는 물리적 방어 역할을 해요. 인체는 참 오묘하고 정밀해요. 왜냐하면 위장 안쪽은 위산에 의해서 pH 1에서 2의 강산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잡균을 살균하도록 하고, 바로 인접한 상피 상부는 뮤신이 중탄산염과 함께 절묘하게 pH 7을 유지해서
위벽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어요. 또 방어인자 중에는 프로스타글란딘도 있는데 국소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생리 활성 물질인데 위 점막에 프로스타글란딘이 많이 분포하고 중탄산염과 점액을 분비하게 하고 위산을 분비하는 벽세포를 억제하고 또 점막 혈류를 잘 유지하도록 해주죠. 다시 정리해보면 위장에 대한 공격인자는 위산이나 펩신, 헬리코박터, 소염 진통제, 술, 커피 이런 매운 것 같은 자극적인 것들이고 방어인자는 중탄산염, 프로스타글란딘, 뮤신 등이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감자나 마 같은 끈적끈적한 물질이 뮤신인데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드시면 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적당히 마시면 항암 효과가 있다고 했던 커피가 반대로 장상표화생 발생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커피의 종류와 관계없이 커피의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장상표화생 진단율도 함께 증가한다고 해요. 2013년 한국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에 따르면 종합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은 성인 881명의 설문조사에서 커피 섭취와 장상표화생 발병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분석 결과 881명 중 하루에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이 10.2%, 한두 잔 마시는 사람이 62%, 서너 잔 마시는 사람이 17.7%, 4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10.1%였는데요. 그중 4잔 이상 마시는 사람의 장상표화생 진단율이 20.2%로 가장 높게 나왔고 한 잔도 마시지 않는 사람 중 장상표화생이 생긴 사람은 2.2%밖에 안 돼요. 한두 잔 마시는 사람은 한 잔도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장상표화생 비율이 4.1배나 높게 나왔고 서너 잔 마시는 사람은 장상표화생이 무려 9.5배 높게 나왔어요. 인스턴트 커피든 여과 커피든 모두 장상표화생 진단율이 높게 나왔어요. 인스턴트 커피를 4잔 이상 마시는 경우는 12.8배, 여과 커피를 4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16.6배나 높게 장상표화생 진단율이 나왔어요. 참고로 성인 장상표화생 진단율은 남성이 42.5%, 여성은 32.7%로 여성이 좀 적게 나오네요. 90이 넘은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강의도 하시는 모 교수님이 어릴 때 약골이었대요. 그래서 늘 조심조심 했다고 해요. 식용유에 열을 가한 음식도 안 좋다고 하는데 옆 사람도 먹고 주변 사람들이 다 먹는데 뭐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방심하면 안 돼요.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어떤 좋은 것을 먹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나쁜 것인가 그런 것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무심결에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가 위장질환에는 매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따라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커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